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33회 1번 문제입니다. 용어정의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법 제2조 1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4번이 틀렸네요. 법인의 임원, 사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죠.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죠?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상물에 해당되죠. 동호수가 특정되면 중개상물에 해당되고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면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리얼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물론 대토권도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토권이라고 하면 아직 어디 받을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고요. 이때는 거래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 미채굴 광물 이런 것들은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같은 것은 중개상물이 아닌데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해당이 되네요. 근데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되죠. 나머지는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즉 시도별로 출제의 난이도가 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시도의사가 따라야 됩니다. 시험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 있는데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처음 자격증 교부할 때는 돈 안 받고 공짜로 자격증을 교부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예,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된다. 등록관청 허가받아 대여하는 것은 된다.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된다. 전부 X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수 대여받아서도 아니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양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는 자도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명함에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되죠. 대표자,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